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을 뒤흔든 초대형 이슈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단순한 정쟁 수준을 넘어 정치, 경제, 안보의 교세대 갈등까지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재명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평택을 보궐선거, 스타벅스 논란, 그리고 이스라엘 가자 사태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 뉴스 전달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화제가 된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종로 익선동 깜짝 방문입니다. 대통령이 예고 없이 시민들 사이로 들어갔고 길거리에서 직접 식사를 하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폭발했습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이 역대 대통령 최초 수준의 노상 식사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행보를 상당히 상징적으로 포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단순한 민생 행보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 사회는 정치인들의 권위주의적 이미지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러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리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젊은 층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서는 적어도 시민들 속으로 들어오는 대통령이다, 소통하려는 모습은 이전 정치인들과 다르다는 반응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강한 화제를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한마디였습니다. 거기 커피는 아니죠.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정치권은 즉각 술렁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마케팅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사실상 스타벅스를 겨냥한 우회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후 정부와 여당 인사들까지 불매 분위기에 가세하면서 사태는 정치적 전쟁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보훈부 관계자들까지 스타벅스 측에 유감을 표했고, 일부 부처에서는 내부 행사에서 스타벅스 상품권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언급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 커피 브랜드 논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는 소비 문화 자체가 정치적 진영 대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 성향이 선거나 뉴스 소비 정도에서 갈렸다면 이제는 어느 브랜드를 소비하느냐까지 진영 논리로 연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스타벅스는 보수 애국 시민들의 아지트가 될 것이라는 발언까지 등장하면서 커피 브랜드 하나가 사실상 정치 상징물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과 소비 문화까지 극단적 정치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회 갈등은 훨씬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인사의 518은 폭동 발언입니다. 이 발언은 즉시 거센 역풍을 맞았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은 이미 한국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상당 부분 평가가 끝난 사안인데 이를 다시 폭동이라고 표현하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강성 발언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층 입장에서는 굉장한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성 지지층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중도층 확장에서는 오히려 악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바로 GTX 철근 누락 사태입니다.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GTX 공사 현장에서 수천 개의 철근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들은 서울 한복판 대형 공사 안전이 이 정도였냐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한국 사회에서 대형 참사는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세월호, 이태원 참사까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괜찮겠지. 그런데 결국 사고는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GTX 논란은 단순 공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 전체를 다시 건드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실태 파악을 지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까지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를 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정치권에서는 즉시 논란이 폭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문제인데 정치권은 또다시 책임 공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반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GTX 문제를 선거용으로 확대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정치 공방보다도 실제 안전점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철근 누락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택을 보궐선거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의 신경전은 이미 감정 싸움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국 후보는 다자구도든 단일화든 결국 자신이 승리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김용남 후보 역시 공격적인 발언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남 후보의 파란색이 부러워 얼굴까지 파랗게 만들었다는 발언은 상당한 화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지금 한국 정치가 점점 정책 경쟁보다 감정적 대결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느낌도 듭니다. 물론 선거에서는 강한 메시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건 상대 조롱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입니다. 평택 시민들 역시 결국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경제, 일자리, 교통, 생활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점점 자극적인 말싸움으로만 가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문제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문제와 한국인 활동가 억류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럽 여러 국가들이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 역시 비교적 빠르게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석방된 한국인 활동가들은 폭행 피해까지 주장하며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가자 사태를 둘러싸고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이스라엘의 안보권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은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더 이상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외교 대응 속도와 위기 관리 능력도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갈등이 동시에 격돌하는 초고압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한마디, 커피 브랜드 논란, 철근 누락, 선거 신경전, 국제 분쟁까지 모든 이슈가 서로 연결되며 국민 피로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 진영 싸움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대응입니다. 과연 앞으로 한국 정치가 갈등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국민 불안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갈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